우리는 옛날에 그런 유기묘 밥 주는 걸 많이 했어. 그렇구나. 간식 사다 주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유튜브 같은 데를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하죠. 그 광고가 지금 애완동물에 대한 광고가 되게 많아요. 예, 어떨 때는 짜증날 정도로 정말 많은 게 뭐 강아지에 대한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트를 가나 쉽게 편의점이나 우리가 뭔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뭔가를 살 수 있는 데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게사료. 네. 네네. 간식.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외국에서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구조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구조의 순서가 사실은 이게 어린이, 그리고 여자,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까요? 여자? 그다음 애완견. 이제 애기, 여자, 그 다음에 순서가 남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완견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네 번째. 네 번째예요. 그런 나라가 캐나다도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짠가 할 정도로. 그리고 걔네들은요, 우리 사람이 민증 번호가 있죠. 그렇듯이 걔네들 다 번호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등록제 같은 거. 네, 언제부터? 내년부터 들어가고 의무화되고 이제 권장이 아니고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보면은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는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개들이 더 많은 이런 대우를 받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반려견 테라피를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반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겨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큰 견을 키우는데 딸이 이제 자기가 아프면 이제 쳐다도 안 본대. 아빠가 아프면 쳐다도 안 보는데 강아지가 아프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아지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인가. 지인은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인데 되게 큰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부러울 정도로 이사 가게 된 게 왜냐면 이제 이 집은 샤넬이라는 강아지를 키워요. 명품이죠. 이름이 샤넬인데 그 샤넬이 뛰어놀게끔요 이사를요 거기 넓은 데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아지 샤넬을 몇 년째 봤는데 쳐다보면서 제가 야 너는 어떻게 나보다도 인생이 더 훨씬 낫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닌 반려견. 그리고 지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밖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거나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사실 가족들은요 문 닫고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뭐 너무 이제 너무 관심을 많이 보여가지고 귀찮게 한다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들어가면 딱 반길 만큼만 반기고 자기 할 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키울지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람을 키울지 동물을 키울지라고 하면 지금 젊은 애들은요 거의 다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게 딸이나 아들이 좀 나이가 큰 사람들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고민하는 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애들도 결혼을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래 뭐 세대도 그렇고 너네만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결혼은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 결혼을 안 한다는 거. 그렇지만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혼자 살면요 또 외로움 때문에 어떤 우울증도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반려견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몇 년 동안에 제가 이제 거의 한 8년 됐거든요. 얘네들을 에센셜 오일을 사람한테 쓰면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이 아플 때 이게 걔네들이 병원 가잖아요. 사실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감기 한번 걸리거나 뭐 한번 걸려도 진짜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이 돈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에센셜 오일도 그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년 9월 달에는 미국에 갔다 오잖아요. 유타에. 그런데 갔다 왔을 때 보면은요. 거기서는요. 애완동물한테 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쓰는 걸 똑같이 동물한테 쓰되 우리가 노약자들한테는 어린애들한테는 4분의 1을 쓰잖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약한 사람한테 에너지 센 걸 쓰면 이게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강아지한테 쓸 때 희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가끔 가다 보면은요 뭔가 안 먹고 구석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저기 막 토해놓고 변 보는 것도 이상하고 그럴 때 다이제스트제를 저는 배에다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얘네들도 또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어떤 행동이 다른 것들을 이런 보호자들은 다 보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한테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요 사람이 받는 혜택을 그대로 받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의 구조하고 식물의 구조는 똑같은데 이 사람의 구조도 동물의 구조랑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런 혜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에센셜 아로마 테라피처럼 펫 아로마 테라피라고 책을 저 혼자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리더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거죠. 이제 다니면서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가 자료가 없으면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남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 말고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 첫 장에 보면은요. 이분이 수의사예요. 요번에 엘리트 교육대 혹시 참석하신 분? 그때 수의사분 나오셨었죠? 맞죠. 이분이시죠? 네,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왜냐면 실전에서는 이런 분들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런 무대 공포증이 본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떨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의실에서 강아지들이, 큰 강아지들이 오거나 작은 강아지들이 오죠. 그러면 그 강아지들이 어떤 강아지들은요, 크고 아플 땐 되게 위협적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라벤더 향을 피워주면 걔네들이 순하게 된다고. 네. 그래서 라벤더를 즐겨 쓰면서 이렇게 이분이 또 어떤 안 낫는 그 강아지들의 이런 이 피부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많이 하신다고. 네네, 그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전문가도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사용하냐면, 이분 같은 경우도 약을 쓰고 계시지만, 약이 사람한테도 엄청 독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더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잘 먹지 않는 애예요. 근데 되게 조그매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페르시아는 많이 난리잖아요. 이게 털이 집안이 난리가 아니거든요. 한번 청소를 안 하면. 근데 얘가 이제 미용을 해야 되잖아요. 미용도 비싸요. 고양이는 비싸지 않나요? 저는 미용 안 합니다. 아, 미용 할 수 없겠던데. 아니요, 너무 굳이 예민하네. 미용 뭐하러 해요? 고양이들. 아니 근데 이제 페르시안 같은 경우는요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터키시 앙고라가 하얀색이 네. 장모예요. 네. 걔는 걸어다니는 털뭉식이에요. 그럼 페르시안하고 집안에 똑같은데? 털이 이러고 돌아다녀요. 맞아요. 그러니까 침대 이불을 저는 매일 나가서 턴다 아닙니까? 어깨 숙치가 내려앉는다니까. 그걸 매일 털어야 되니까. 내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근데 청소를 잘 하시니까 그러지. 저 같은 경우는요, 청소를 아예 못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집에 가면요, 뭉치들이 이렇게 막 둥둥 떠다녀요. 둥둥 떠다녀요. 진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미용을 해주잖아요. 15만 원이에요. 근데도 걔네들은요, 마취를 해야 돼.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아니, 요새는 안 하고 해요. 안 하고도 해요? 요새 여기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데 못 깎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약한 애가 마취를 할 때 얘가 조금 이제 마취를 하고 미용을 하고 오면은 해롱해롱 되더라고요. 마치 이제 덜 풀렸을 때. 예민해지고. 예, 그래서 수명을 단축시킨대요. 그래서 안 해요. 우리들도 해주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 동생한테 맡겼어요. 맡긴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키우는 게 이렇게 뭐 너무 못 키우니까 보더니 불쌍하다고 데려갔더라고요. 근데 막 키로수도 늘고 진짜 잘 키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아플 때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자. 그래서 사람이 쓰는 그런 체험들이 저희가 많잖아요. 여기도 많죠. 이제 들어보면 한 사람이 뭐 3시간 말할 정도로 아마 체험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험들의 것들을 사람이 아닌 동물, 애완견한테 썼을 때도요, 그대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동물들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요, 에센셜 오일을 써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사항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이제 읽어보시면 에센셜 오일이 이제 하나하나가 프랑킨센스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프랑킨센스가 하는 역할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왜 공부하고 왜 배워야 되냐, 집에서 강아지를 안 키워도 지금 펫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정말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얘네들의 용품을 보잖아요. 뭐 장례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호텔 서비스, 그리고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는 여행 서비스, 미용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얘네들의 마사지를 이렇게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사람이 돌보미 서비스도 있고, 산책시키는데 몇만 원 주고 이렇게 산책시키는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드라이기인데 이렇게 박스로 돼가지고 보셨나요? 있나요? 예. 아니 키우는 집에 보면 진짜 근데 그거는 극소수가 들어가지. 걔는 그게 안 들어가요. 사실
샀더라고 또 우리 친구는. 패스아웃나? 아니 말리는 거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털이 말리는 거. 처음에 안 들어가더니 이제는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간대. 강아지 간식을 탁 던져놓고 들어간대. 탁 따라가는데 드라이한테 너무 예민하게 하니까 싫어하고 말고 그거 딱 넣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맞아요. 잘 말리는 내 말이니까 키우는 거안 먹으면 안 돼. 난 답답해. 난 그거는 좀 반대다. 근데 회색 맞아요. 목포증 같은 있는 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식 수시로 넣어줘야 돼. 거기. 아니 그런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세탁기, 냉장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빨래는 뭐 집에서 하면 되지 그런 거 있어야 되나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몇 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이제 혼수품으로 있어야 될 정도로 그게 지금 세대랑 앞으로 몇 년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블루오션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람 상대로 어떤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펫을 상대로 그래서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뭐 해줄게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옆에 있는 아저씨들은 뭐라 그래요. 개새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그 주인이 듣잖아. 그러면 기분 나쁘고 난리 나죠. 막 싸우고 저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산업.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거기를 채우는 게 뭐가 채우냐면 강아지가 채우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는 캠핑카를 끌고 다니니까 여기 김해공항 옆에 이제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있는 공원. 거기다 세워놓고 지금 이틀 세워놓고 지금 바로 온 거예요. 근데 김해공항 가는데 제가 이마트를 잠깐 들렸어요. 뭐 좀 살라고. 근데 거기에 이게 다니는 사람들이요. 유달리 다른 지역보다 강아지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강아지가 되게 많네요. 여기 좀 잘 사는 동네인가 봐요. 제가 택시 아저씨한테 그랬더니 뭐 못 사니까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일본 같은 데도요. 강아지가 어마어마하게 집집마다 다 거의 다 있을 정도로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람은 혼자의 독립적인 공간이나 혼자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인간들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을 키울 것이냐, 동물을 키울 것이냐. 그런데 선택은요, 동물이거든요. 저도 이제 애들을 다 키웠지만, 둘인데 다 이제 출가를 시켰지만, 이제 뭔가를 이제 외로워지고 쓸쓸해진다 그럴 때는요, 손주보다는요, 사실은요, 강아지나 아니면 예쁜 고양이를 한 마리 더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물 가지고 다니는데 외국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차를 바꾸더라고. 네네, 맞아요. 일반 자가용에 큰 개를 못 실으니까 그 무소 있잖아요. 스포츠. 그거 바꿔. 강아지 다니라고. 아니, 저 아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진짜 넓어요. 거의 한 70평 되는 데로 이사 갔어요. 거의 마을에서는 진짜 큰 걸로 사업하시는데. 마당인들을 왜 사러 갔냐 했더니 강아지 풀어놓고 키우려고. 아파트 키우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풀어놓고 키우려고 이사 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웃길 거예요. 치맥인데, 피맥 들어봤나요? 피자와 맥주? 피자와 맥주를요, 반려견과 같이 한대요. 어떤 거를 젊은 애들이 이렇게 서비스 시키잖아요. 우리 배달의 민족. 그러면 텔레비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거 딱 포장해가지고 강아지용으로 같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웃고 저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요, 이제 젊은 세대, 우리가 지나고 젊은 세대나 우리 아들이나 딸들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요, 엄마 아빠가 아프면 정말 쳐다도 안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강아지가 아프면요,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래요. 병원 안 데려간다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사람보다 더 이제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책도 만들고 이렇게 여기 보면 향기 나게. 네, 향기 나게라고 있죠. 네, 향기 나게. 그래서 우리 댕댕이, 우리 냥냥이 오늘도 수고했어. 이게 뭐를 한 게 있다고 수고했다 그래요. 네, 잘 논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동물들한테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샘플만 가져오느라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2mm 병이 있죠. 강아지들은요, 많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베이스라던가 이렇게 베이스를 하나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이 필통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베이스 오일. 왜냐면 사람은 그냥 원액을 써도 되지만, 이 강아지들은요, 약하기 때문에 조금 베이스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에 보면은 이 책하고 얘는 저희가 세트로 사실 만든 거예요. 교육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나요? 그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얘를요, 뭐까지 준비했냐면,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샴푸 되게 비싸잖아요. 사람 샴푸보다 더 비싸요. 왜 비싸냐면, 얘네들은요, 연약한 피부기 때문에, 얘네들을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시키려면 이제 더 고가의 것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고가란 그래서 화학적인 거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제 유기농으로. 그래서 몇만 원 더 비싸면서도 얘네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 거를 못 써. 왜 사람 거를 쓰면 어떻게 되니까? 발진 생기고. 네, 발진 생기고, 뭐, 이게 탈모도 생기고, 예, 애기. 네, 네. 저도 키울 때 보니까. 네. 그리고요, 이 털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 거를 쓰면 또 이렇게 많이 엉키더라고요. 사람 거를 하면은. 네, 그래서 따로 얘가 쓸 수 있는 컨디셔너까지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디 있고, 헤어용 있고, 컨디셔너가 바디용 있고, 네. 헤어용이 따로 나. 네, 맞아요. 장모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샴푸를 만드는 예, 그런 제가 차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애완견 샴푸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는 제가 캠핑을 하잖아요. 제 머리를 그걸로 감아요. 예, 근데도 동물한테 쓰는 거 사람한테 써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순하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지금 탈모나 이런 지루성 피부가 생기는 이유가 계면활성제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사실 거품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 거품으로 인해서 사람이 피부 질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한테 쓰는 연약한 이런 것들을요, 직접 만드는 거 같이. 네. 같이 직접 샴푸를 만들기를 해요. 샴푸 만들기를 해보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에센셜이 두세 가지가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사람이지 원래 애완견 테라피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사람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주고 동물한테도 똑같이 주니까 샴푸를 만들어서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네, 강아지도 쓰고, 예, 저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샴푸 만드는 수업이 있어요, 따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샴푸 만들기는 사실 DIY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강아지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향을 또 이제 유독, 내 강아지는요, 내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하고 다르게 뭐 어떤 애는요 오렌지 향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어떤 애는요 페퍼민트 향만 남은 거길 졸졸 쫓아다닌다 그래요. 혹시 그런 체험, 우리 강아지는 뭐를 좋아? 디퓨저를 항상 해놓으니까 집에. 네. 우리는 디퓨저를 항상 하거든. 그럼 하루 종일 그 24시간 다 하니까. 근데 유독 또 싫어하는 아니, 것들이 그런 건 있더라고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오일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코에다 갖다 대면 막 도망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뭐 거의 얘들은 향해. 근데 엄청 애들이 많이 차분해진다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확실히 좀 달라요. 원장님 강아지를 저희는 하면서 제가 하면서 케어를 하면서 제가 데리고 다니거든요. 같은 건 그게 라벤더. 라벤더만 이렇게 제가 등에 터치를 해주면 막 그거 먹으려고 막 따라오는. 네. 그래서 유독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 하시는 분들인데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내가 샴푸를 만들 거야라고 하면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향을 넣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씻길 때 사실은 이제 좀 좋아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사실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향이 늘 디퓨저를 피워놓는 그 향으로 만드시면 얘가 그거를 맡는 동안에 씻을 때, 뭐 고양이는 뭐 자기가 알아서 씻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이제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샴푸를 만드는 거를 저는 수업을 해요. 샴푸 만들기 수업. 그러면서 이제 샴푸는 어차피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할 때 샴푸 만드는 수업들은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수업인데 이제 강아지를 위한 특별한, 그리고 또 얘가 좋아하는 향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런 향 많이 만들잖아요. 나만의 향수. 네, 그거 만들죠. 그럴 때 강아지도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들 말고 누군가를 초대해가지고 강아지가 있는 사람들의 동호회를 찾아간다거나, 어떤 내가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데 돈을 벌고 싶은데 무슨 이렇게 거리를 만들고 싶어.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그걸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재료를 사가지고. 대신에 에센셜 오일을 그러면 팔 수도 있겠죠. 그분들한테 이걸 라벤더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의 상처 났을 때나 애가 조금 너무 이게 애들도 가끔가다 날뛸 때 있거든요. 교감신경이 발달되면. 그럴 때는 이런 걸 써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산책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샴푸 만들기를 하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컨디셔너 만들기. 예, 하루에 다 할 수도 있거든요. 컨디셔너 만들기까지 해서. 왜냐면 사람은 샴푸 하나만 써도 되지만 얘네들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바디용
샴푸 만들기 하고 전화가 계속 와서 샴푸 만들기 하나 하고 그 컨디셔너 만들기. 그 다음에 강아지들은요, 다니면서 사실은 탐구하고 냄새 맡는 걸로 힐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다 가두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 이제 우울증이 걸린다거나, 뭐 분리장애나 뭐 어떤 이런 장애 같은 거, 불안증 이런 걸 막 보이고, 어디다가 뭐 응가를 몰래 해놓는다거나, 뭐 주인이 좋아하는 뭔가를 해방을 해놓는다거나 이렇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산책을 많이 안 시켜줘서 그렇거든요. 걔네들은 나가서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자체가 이제 힐링이거든요. 왜냐면 냄새에 되게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후각을 발달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갔을 때 이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요, 모기들도 많고요. 얘네들한테 또 막 이렇게 달라붙는 해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찐득이.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그게 이제 감염되거나 이러면 또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밖에 나가는 스프레이. 그러니까 산책용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 산책용 스프레이를 또 만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스프레이는요, 사람도 똑같이 뿌려요. 우리가 지금 황사나 미세먼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럴 때 지금 손소독제 만들어서 쓰시죠? 손소독제를 만드는데 그 손소독제 만드는 식으로 만드는 거 똑같아요. 대신에 약간 순하게 정제수 가지고 순하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 테라실드 아시죠? 네, 그 테라실드가 동물들한테 마사지를 해주면요, 얘네들이 되게 좋고요, 벌러덩 눕고 이제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짓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진드기라던가 이런 해충, 걔네들한테만 달라붙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를 발라주고 산책을 시키면 모기나 이런 것들을 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프레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선물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쓸데없는 거 사실은 내가 필요하다고 선물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선물을 받아서 그냥 쟁겨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특별하게 해충용 스프레이, 왜냐면 산책할 때 그런 거를 만들어서 주면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나보다도 더 소중한 애가 강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용도로다가 사용하실 수 있게. 이거 피부에 뭐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강아지. 강아지. 그게 지금 우리 애들은 막 고양이니까 그런 게 없고, 저도 개를 한 마리 보냈거든요. 15년 만에 보냈는데 걔가 피부병을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친구 하나가 너무너무 피부병으로 걔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우리 고양이 아들한테는 뭐 우리 애들은 별 그게 없어가지고, 근데 걔 내가 스프레이를 하나 만들어줄까 싶어. 애가 너무 심해. 지금 피부과 치료를 지금 3년째 받고 있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 독한 약을 매일 먹는데. 그 독한 약이 더 문제네. 병원비도 뭐 장난 아니고. 독한 약이 문제죠. 그래서 내가 이 스프레이, 그러고 매일 산책을 시키니까 나 좀 불안하더라고. 요새 같은 좀 이렇게 나가니까 모기에 물리면 안 되잖아요. 아, 지금 모기가 벌써 솔직히 강아지들은, 아직 고양이들은 집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거의 막 솔직히 아무것도 피부가 없거든요. 그냥 막 맞아요. 걔네들은 데리고 나가면 자기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네. 근데 걔가 키우는 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강아지는 좀 싫어하거든. 왜냐면 너무너무 케어를 많이 해. 질문 하나 있는데, 우리 강아지가 조그마한데 한 3, 4개월 됐어요. 네. 스티로폼을 먹어가지고 그거를 스티로폼을 안 보여야지 그러면. 보여. 좀 훈련해야 돼. 아니 걔는 혼자 원래 안 그랬는데 아니면 원래 그런 걸 좋아했던. 엉덩이 스티로폼인데 애가 네. 너무 개구장이에요. 강아지. 네. 그러면은 엄마가 그런 것들을 조심시켜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아프면은요, 그 원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딘가가 아플 때 자꾸 에센셜 여기다 뭐 발라요 라고 얘기할 때 근본적인 거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케어해야지, 이거는 덮는 거는요, 이게 안 보일 정도로 해놓으면 나중에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감정이 있듯이 얘네들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지금처럼 그런 행동을 이제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전에도. 그건 뭐냐면 얘가 원래 그렇게 이제 호기심이 많은 애 같으면 그 스티로폼 대신에 다른 놀거리들로 좀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도 쳐다도 안 봐. 그리고 네, 그것만 그거- 관심 있어요. 그거 처음에 그거 관심이 많아요. 좀 네. 안 근데 이제 그걸 먹는다거나 이러면 좀 위험하겠죠. 식감이 좋잖아. 먹어요? 먹진 않겠죠? 그걸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 느낌이, 만약에 먹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는요, 코코넛하고 해가지고 다이제스는 배에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사람도 똑같이 소화에 문제가 있을 때 다이제스틴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프는 것도요, 얘가 원인이 왜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피부가 아플 때는요, 얘가 약국에 병원에 다녀도 안 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가족이 보면은 엄마가 이게 화장실에서 락스를 많이 쓴다거나, 특히나 애들의 피부 질환은 엄마가 집에서 쓰는 샴푸, 린스나 이런 거의 원인이 되게 커요. 그래서 텔레비에도 한번 생리통이 심한 사람하고 아토피나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집에 천연으로 다 바꿔놓고 플라스틱 없애고 유리로 다 주방용품을 바꾼 뒤로 생리통도 사라지고 그런 것도 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 허물며 사람도 그런데 얘네들은요, 사람보다 더 약하잖아요. 조그맣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코코넛 오일 이거를 양을 어떻게 코코넛은 많이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쓸 때 다이제스트제는 몇 방울 쓰세요? 배에 바를 때? 한두 방울 좀. 두 방울? 한두 방울. 조금 바르시네. 아니 앞뒤로 바르면 한 방울 강아지는 좀. 조금 약하니까. 네, 네. 한 4-5방울 바르거든요. 그럴 때 강아지는 한 방울 정도. 근데 이제 진짜 큰 강아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다이제스젠 같은 경우도 얘가 처음 쓰니까 불안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얘로다가 한 방울 해보고, 코코넛하고 해보고, 반응이 없고 더 좋아진 걸 느끼겠다 그러면 조금 더 양을 늘리셔도 돼요. 그렇지만 한 방울 이상은 조금, 네. 저는 근데 우리 고양이나 옆에 있는 강아지들 아플 때는 막 발라줘요. 이렇게 친척 오빠인데, 고양이가 아파요. 고양이 키우잖아요. 개도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데 그냥 막 얘한테 들이버버려요. 그럼 얘가 놀래가지고 발라주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 증상이 도망갔다가 오면 좋아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좀 너무 무식한 거고, 왜냐면 이걸 쓰다가 또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쓸 경우 우리는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 집 식구한테는 사실은 막 써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는 조금 이제 양은 조절하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기를 할 때 배우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퇴치용 스프레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요, 코가 또 이제 촉촉해야지 이 코를 가지고 건강한 상태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코가 이제 촉촉할 수 있게끔 콧밤이라 그래가지고 돌리면은 나오는 립밤 같이 생긴 거 있죠. 네, 립밤 같이 생긴 거. 그리고 얘네들은 발라주면, 연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요, 발랐을 때 어디 쓸린다거나 이렇게 묻힌다거나 돌아다니면서 막 없애잖아요. 근데 립밤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 촉촉하게 스며들면서 이제 이제 두껍게 발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코 같은 데도 발라주게 되면 이게 좀 한참 오래 이제 도포가 되는 거죠. 빨아먹어. 코를? 네. 빨아먹을까? 빨아먹을까? 먹어도 되죠. 왜냐면 이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고 이제 먹는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립밤을 만들 때도 우리 그거 아시나요? 그 빵이나 케이크나 단단하게 굳힐 때 사용하는 거, 밀랍인데 먹는 밀랍을 팔아요. 네, 쪼가리로 된 것도 팔고 덩어리 이렇게 딱 벌 모양으로 된 거 육각형 파는데, 그걸 녹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먹는 코코넛 오일 있죠? 네, 굽는 거. 그걸 같이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넣고 립밤을 만들어요. 그러면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게 들어갔죠. 그러면 립밤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이 엄마 화장품 가지고 놀 때 립밤 같은 거 많이 바르잖아요. 립스틱 많이 망가뜨리죠. 그때도 우리가 색소인데, 천연 색소라 그래서 빨간 거, 우리 이제 그 음식에 표현하는 그런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집에서 이제 엄마가 사용해도 되고, 남편들도 밖에 나가면 약간 촉촉하게 사용해도 되고, 애들도 사용해도 되고, 그거를 볼에다가 바르면은요, 이게 약간 광이 나면서 화장을 좀 오래,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물광 피부 같은 거를 할 때 바세린을 많이 활용한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립밤 같은 거, 그러면은 이제 아까 밀랍은 먹는 밀랍에다가 또 이제 코코넛도 먹는 코코넛이잖아요. 네, 그리고 에센셜 오일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코에다가 발라줬을 때 얘가 먹어도 안심이 된다는 거죠. 발바닥에도 요새 바르더라고요. 네, 발바닥도. 발바닥 사이사이도 사실은 이제 균도 많고, 얘네들이 이제 씻고 이제 마르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사용하시면 되고, 피부도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들쳐 보면은 상처 같은 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코에다 바르는 거 촉촉한 거 따로 만들어도 되고, 피부용으로 또 연고로 따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게 얘가 연고식으로 해서 립밤처럼 만들 수 있게. 이거 아니면은요, 인터넷에 치시면은 립밤 용기를 팔아요. 이렇게 돌리는 용기. 네. 그런 거에다가, 여기가 공방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립밤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도 쓰지만
강아지용으로. 그렇지. 네. 그래서 상처가 날 때 사실 연고가 여러분들 이제 상처 났을 때 그 연고를 병원에 가면 사실 스테로이드제거든요. 그러면 나도 스테로이드제를 잘 안 쓰는데 강아지나 사랑하는 애한테 쓰기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에 사는 금액이요 남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 들어갔던 그런 재료가 비싼 재료인가요? 응. 그 밀랍 같은 경우도 되게 양이 많은데 만 얼마더라고요. 그거 아직도 쓰고 있는데 저는 원래 비즈왁스를 썼었어요. 비즈왁스 같은 경우는 이제 DIY 이렇게 화장품 단단하게 붙일 때나 립밤 만들 때 쓰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먹는 걸로 하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이걸 만들어서 제가 교회 다니는데 선물을 하나씩 했어요. 근데 갓난 애기들, 갓난 애기는 아니고 2-3살 애들이 엄마 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먹는 걸로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뭘로 만들었냐면 버터 있죠. 하나 이렇게 까가지고 빵에다 발라먹는 버터. 그 버터 하나에다가 밀랍을 넣어가지고 립스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는데 버터 맛이 나면서 또 이제 버터라는 게 기름이기 때문에 어떤 보습이 주면서 촉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동물성 이런 기름들로도 피부 보호 이제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가공을 한번 한 거기 때문에 먹는 거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겨울철에는 한 이제 40-50개 만들어가지고 이런 단체 같은 데 이렇게 막 주거든요. 그러면 아 그걸로 전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뭐 이제 어떤 자기가 이런 학원 같은데 그 오픈할 때 이렇게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나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돈은 얼마 안 들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용기에 스티커가 붙여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쓸 수 있고 내가 만약에 펫테라피를 해서 이거 사람들한테 좀 이 동네에선 그래도 이게 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알리고 싶어 이럴 때는요 요거보다 또 작은 거 있어요. 그거에다가 스티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펫테라피. 그래서 거기다 내 광고를 하고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이제 공원에 갔는데 강아지들 키우고 있으면 사실은 애기들이나 강아지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친해지잖아요. 그럼 친해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강아지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때 하나 꺼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그러니까 새 거를 몇 개 갖고 다녀야죠. 쓰던 거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새 거예요. 보세요. 많이 있죠. 이 중에서 하나 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요 어떤 거를 선물을 받아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거는 나눠주는 용도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쓰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써보는 거죠, 사람들이. 써보고 이제 이거 괜찮네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샴푸를 만들어서 강아지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쓰고 그러면 돈이 훨씬 절약돼요. 그 샴푸 몇 개 사는 걸로 재료 사잖아요.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산책용 스프레이도 종류별로 만드는 거죠.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산책을 할 때 얘네들이 모기 퇴치용으로 만들어도 되고 집에서 얘가 이제 그 강아지들은요 가끔가다 실수를 하거나 냄새를 내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게 냄새용 스프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집에서 어떤 그 이제 냄새 나는 곳, 강아지가 쉬한 곳 이런 데다가 뿌려주거나 얘가 이제 생활하는 공간, 집, 얘네들의 집 이런 데다가도 뿌려주는 그런 용도로 만드는 거 해가지고 저는 6가지를 같이 만들어요. 총 해가지고. 네네. 네, 스프레이 2종류하고 밤 2종류하고 샴푸하고 린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얘네들도 어떤 사람들은 또 로션도 발라주더라고요. 마사지 요석이나 마사지용으로 해가지고 마사지용도 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우리 여자들 바디용품 어마어마하게 많죠. 얼굴 라인도 보면은요, 라인 단계가 되게 많잖아요. 세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단계잖아요. 그렇듯이요, 사람을 똑같이 놓고 봤을 때 동물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무슨 굳이 동물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 근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좀 이런 것들이 될까? 그러는데 블루오션으로 가장 많이 올해 뜨는 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근데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비켜가니까 강아지들의 산책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도 나와. 요새 점점 큰 게 작은 게 다 나오니까. 저 엊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진해 거기 갔다가 아주 개판이더라고. 그래서 뭐야 여기는 완전 개판이네. 우리 아파트 보면 앞들 다 개판이에요. 뒤 보면은 큰 게, 작은 게만 난리나요. 네. 우리 신랑이 이 아파트는 사람 사는 기가 개 사는 기가 사실 돈이 더 들어가잖아. 맞아요. 아프니까 돈이 더 들어가요. 몇십만. 접종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췌장염 수술하는데 담당되는 데 있죠. 네. 718. 미아씨 얼마 들었지?
저희 거의 200 넘게 들었어요. 저희는 MRI도 찍고 저희 강아지가 뇌수막염 걸렸거든요. 그 봐요. 스테로이드를 지금 거의 한 3달간을 먹어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또 죽을 때까지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몇 개월 됐는데? 지금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오, 청년인데? 네. 근데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 약 먹이고 간 보호제도 먹이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 그거 서서히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체험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대전에를 2주에 한 번씩 교육을 가요. 근데 거기는요, 이거 이제 이분이 나가면 볼 수도 있어. 그분은 강아지를 2명 키워요. 근데 콩이와 또치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이제 미용실인데 이제 손님이 오면은 소파가 있잖아요.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야. 이게 강아지 싫어하면 오지 마 이거거든요. 딱 앉으면 일단 강아지가 와서 다 핥아요. 다 핥아.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의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얘가 손님을 따라 나가다가 차에 쳤어요. 그래서 얘를 안고 길 건너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이제 거의 포기하라고. 왜냐면 다 이제 막 으스러지고 얘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문제고 막 뇌도 이렇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하룻밤을 잠을 안 자고 울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울면서. 예, 근데 이제 일단 에센셜 오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로 듬뿍듬뿍 발라줬대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전화 통화도 하면서 본인도 이제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에센셜 오일을 프랑키센스를 입에다 들이붓대요. 코파이바하고. 왜냐면 코파이바가 이제 통증에도 좋고 어떤 마약 이런 CBD 오일 이런 환각을 일으키지 않는 의료용 대마 같은 이런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한테도 사람한테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썼는데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좋아진 거예요. 완전 지금 정상돼 버렸어요. 네, 진짜 정상돼 버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에센셜 오일을 쓰고 있고 이분은요, 사실은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아이거든요. 이분한테는. 네. 그거 좀 싫어했잖아. 네. 우리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앞집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걔하고 나한테 보내라 한다고 싸워가지고 이사 보냈잖아요. 결국에 이사 비용 주고 보냈어요. 아, 앞집을? 너무 싸웠대 부부끼리. 그렇구나. 요새는 걔가 싸움이 원인인데 애가 싸움이 원인이 아니고 네. 자기 걔를 구박하잖아. 그래서 붙는 거야. 우리 애 구박하듯이 나서. 우리 그때 내 강아지가 5년 키워가 저기 암에 걸려 죽었거든요. 그 나는 암 수술하고 걔 방사선 치료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때 한 언제 됐지? 걔가 언제 죽었지? 5년 정도 됐나 보다. 5년 됐는데 걔 때 한 1,000만 원 깨먹었어요. 아니 저기 죽일 수는 없더라고요. 안락사를 시키자는데 저는 죽어도 그래를 못 하겠더라. 나는 여기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저기 하는 걸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걔 죽는 걸 내만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걔 때문에 한 2년 상처가 엄청 났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저기 이제 좀 아물고 이제 와서 이제 고양이를 이제 돼가지고 근데 이제 길고양이인데 그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너무 이쁜데 애를 하나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길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와서 2마리 키우는데 그래서 내가 강아지는 안 하고 싶더라고. 너무 그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강아지 싫어하시나 보다 이랬는데 사연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나는 강아지는 너무 아픈 경험이 많아가지고 걔가